2차 예방, 이미 심장병, 중풍이 생겼던 사람은 한 30% 전후 재발을 막는다는 효과가 70년대 말 80년대 인정이 되면서 미국 FDA에서 심장질환, 뇌졸중 2차 예방 약제로 정식으로 아스피린을 승인을 하면서 이제 진통제 해열제로서의 고용량 아스피린이 베이비 아스피린, 심장병을 예방하는 심장약으로서 제2의 인생을 80년대 말부터 살기 시작한 거죠. 항혈소판제가 클로피도그렐이라든지 우리 실로스타졸이라든지 이게 몇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씩은 기전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고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 혈소판을 억제해서 피떡을 적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와 어떤 병에 치료 효과가 있어서 쓴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심장 관련, 혈전 관련으로 여러 가지 항혈소판 제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계통의 약, 실로스타졸이라는 세 가지 약을 같이 쓰는데요. 세 개가 혈소판 응집을 억제는 하는데 작용 기전이 일단 세 개가 다릅니다. 첫째, 아스피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소판 안에 있는 스롬복산이라는 걸 억제해서 혈소판 응집을 막는 효과고요.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은 혈소판 안에 ADP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혈소판끼리 이렇게 달라붙게 하는 이렇게 일종의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ADP 리셉터인데 그거를 억제를 해서 혈소판 자체가 모이는 걸 막는 게 클로피도그렐. 그거를 모이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하려면. 근데 실로스타졸은 사이클릭 AMP라는 어쨌든 그 세포의 에너지원을 자주 작용하는 그 AMP라는 거 거기에 영향을 끼쳐서 역시 혈소판을 응집하는 걸 막는 거죠. 효과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이 훨씬 더 세고요. 실로스타졸이라는 약은 조금은 낫습니다. 질병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스피린은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이미 심장병, 이미 뇌졸중이 걸린 사람한테 썼더니 재발을 30% 막는다는 효과가 입증이 된 거죠.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은 1998년에 나왔으니까 아스피린의 심장병 효과가 인정된 지 10년 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나온 이유가 또 있어요. 요새 심장혈관 막히면 뭐 하죠? 약도 쓰지만 뚫는 거, 네, 스텐트. 네. 스텐트가 1980년대 말에 생겼는데 1992년도에 베네스텐트라고 스텐트를 했더니 잘 안 막힌다는 엄청나게 큰 연구가 됐지만 사람들이 스텐트를 안 넣었어요. 이유가 뭐냐? 혈관 안에 쇳덩어리에 해당되는 외부 물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스피린만 가지고는 스텐트 안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 고용량을 쓰기도 하고 스텐트 넣었을 때 아스피린 더하기 헤파린을 쓰기도 하고 와파린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티클로피딘이라고 요새 잘 안 쓰는 ADP 리셉터 억제제가 있는데 기전이 다른 두 개의 항혈소판 제제를 썼더니 스텐트 안에 피떡이 안 생기더라 하는 게 1990년대 초반에 알려졌어요. 자, 그래서 심장약으로서 항혈소판제는 아까 실로스타졸은 심장만의 목적으로는 잘 안 쓰거든요. 심장으로 쓰는 게 바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인데 첫 시작은 아스피린 더하기 티클로피딘이라는 약을 쓰면 스텐트가 안전하다. 그걸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티클로피딘이라는 약을 쓰면 한 0.1%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일종의 혈액암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액암? 걱정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티클로피딘의 혈소판 작용이 있는 부위 말고 다른 성분 때문에 생긴다는 게 알려져서 그럼 그거 빼고 ADP 리셉터만 억제시키는 항혈소판 작용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약을 만들면 어때? 라고 만들어진 약이 바로 클로피도그렐이에요. 그래서 1998년 이후로는 항상 두 개를 쓰는 건 아니고요.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라고 바로 혈관이 막히거나 스텐트를 넣은 직후에 3개월 내지 1년은 아스피린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 두 가지를 같이 쓰는 이중 항혈소판 제제
이렇게 심장약으로 쓰는 게 굳어졌고요. 실로스타졸은 피떡을 없애는 효과가 똑같다면 심장병 치료에도 똑같지 않나?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릴만큼 효과는 별로 없어요. 왜냐? 항혈소판 효과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릴 한 반 좀 못 되는 정도로 약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썼는데도 나쁜 경우에 세 번째로 쓰는 심장약 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리혈관, 다리 동맥경화 혈전에 의한 간헐적 파행이라 그러는데 다리 통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또 실로스타졸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실로스타졸은 심장이나 뇌에 단독으로 쓰진 않고요. 아스피린 혹은 클로피도그릴 계통의 약을 쓰면서 추가적으로 증상 조절을 하거나 하지 동맥이 막힌 혈전 증상 조절을 위해서 쓰는 경우, 그게 훨씬 더 많은 게 약간의 차이입니다. 이게 약간 스텐트도 초반에 나왔던 스텐트하고 사실 요즘 저희가 쓰는 스텐트하고 스텐트의 질이 너무 많이 다르고, 그래서 1세대냐 뭐 요즘 쓰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약의 이제 지속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나 이런 것도 맞아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다 다르잖아요. 복잡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서 스텐트를 넣었어야 하는 환자분들도 이제 언제 넣었냐 뭐 그래서 다시 시술했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뭐 2개 쓰다가 1개 끊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맞아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혈소판의 응집을 막는데 개발되는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고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좀 다르게 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어떤 이유로 쓰게 되느냐에 따라서 용법이나 기간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담당하시는 맞아요. 선생님하고 꼭 의논을 하셔서 약을 중단할지 말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피린, 플라빅스, 실로스타졸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저희가 했는데, 아스피린이 제2의 이제 인생을 제2의 장을 열었는데 또 한때 이제 또 다른 아스피린의 이게 항염증 작용의 연장선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스피린을 먹으면 암이 예방이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스피린은 만들어진 지 한 120년, 130년 된 약이고, 기전을 1970년대 말에 이제 알려지게 됐고, 초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진통제, 염증 조절하는 500mg 하루 3번, 그리고 80년대 이후는 100mg 정도로 심장에 생기는 혈전을 막는 심장약, 요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2차 예방 효과는 80년대 입증이 됐어요. 2차 예방은 뭐냐면 이미 피떡으로 심장병, 뇌졸중이 생긴 다음에 두 번째 그 병을 막는 게 2차 예방이고요. 1차 예방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심장병, 중풍 생기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증가는 하지만 고혈압도 있고 이상지질환증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운동도 안 하고 담배도 피고, 소위 말하는 심혈관계 위험인자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심장병이 잘 생기거든요. 우리나라도 데이터가 있는데 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고혈압, 이상지질환증, 흡연, 가족력 같은 이런 주요 위험인자가 1개 이하, 그걸 저위험군이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10년 있다가 심장병, 중풍, 사망을 할 확률이 5% 미만으로 낮아요. 그런데 나이 포함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다수, 보통 3개, 4개 이상이 되면 10년 있다가 중풍, 심장병 사망할 확률이 20% 이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아스피린을 미리 먹으면 첫 번째 심장병, 중풍이 안 생기게, 그게 1차 예방이거든요. 근데 1차 예방 효과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구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스피린 2차 예방은 효과가 있어요. 이미 생긴 거 재발 방지. 근데 위험인자가 많을 때 예방하는 건 당연히 있겠지 해서 80년대부터 그냥 1차 예방으로도 써오긴 했는데, 무작위 배정 연구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된 논문이 처음 나온 게 2018년이에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서 5년, 10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충격적이었죠. 생각보단 효과가 없다. 네. 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2차 예방은 먹고 1년만 연구해도 재발 방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1차 예방은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은 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심장병이 생기는지를 봐야 돼서 환자들이 먹은 사람이 있으면 막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이제 예방국 프리벤티브 서비스 태스크 포스 USPSTF라고 좀 이름이 긴데요. 엄청 길죠. 거기서 그 아스피린 심장병 예방 효과를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아스피린을 먹은 사람이 대장암도 반밖에 안 생겼네? 주로 소화기, 유방암도 데이터가 좀 있지만 주로 대장암에 해당되는 소화기관암은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먹은 사람이 좀 낮아진다고 보고가 자꾸 나오니까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해봤죠. 그랬더니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있어서 2016년 미국 질병예방국에서 그 결과를 통해서 고위험 환자는 아스피린을 먹으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권고 지침에 AND 대장암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생기면서 막 이제 암도 예방한다 막 이렇게 됐죠. 결론은 아직은 권고 안 한답니다. 이유는 그 심장병은 10년 있다가 발병들을 예방하지만 먹으면 해마다 누적해서 해마다 한 1%씩 발생률을 줄이는 누적 효과가 있는데요. 대장암 같은 암 예방하는 건 1년, 2년 먹어서는 암 예방 효과가 전혀 없고요. 아무리 짧아도 5년, 10년 이상을 먹어야지 아주 작은 암 예방 효과가 있는데 아까 2018년 연구에서 생각보다는 출혈이 많이 생겨서 심장병도 예방을 안 하는데 출혈 위험성이 올라가면서까지 대장암 예방 효과는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암 예방 목적만으로 아스피린을 쓰는 건 2020년 이후에는 다시 진료 지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는 경우는 이제는 사실은 별로 없다. 없어요. 근데 복용을 하던 분들은 좀 약간의 개인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정도로 이해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 처방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맞습니다. 않은 것 같고요. 약을 처방할 때 저희가 보통 이제 비용 효과도 사실은 생각을 네, 해야 맞습니다. 돼서 이 약을 한 10년 동안 먹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커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 거라서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비용 효과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고요.